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죠. 와, 시간 참 빠르네요. 그 뜨거운 여름이 예, 벌써 훅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완전히 들어선 거죠. 근데 오늘은 날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이 요즘 뭐 정신이 없죠. 에이펙 회의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야구 경기에 또 젠스랑이 또 깐부치킨 가가지고 또 이재용이랑 술 마시고 뭐 어제 난리가 아니던데 우리 한국이 들썩들썩합니다. 네. 하지만 잔치 후에 오버행, 네, 행오버, 오버행이 아니라 행오버죠. 네, 숙취에 주의를 하자. 이러한 말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좀 침착하자. 우리나라 ADR 지수가 100 이하 80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 모든 호재, 어제는 삼성전자 호재까지 다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쿨다운이라고 그래야죠.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금요일적인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이제 행오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좀 조심을 하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 살짝 현금 한 10에서 20% 올라오면 좀 팔아주는 정도? 이런 것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럼프가 가고 이제 시진핑이 왔는데 시진핑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하이브 계속 추천하면서 엔터주 사라, 살만하다. 시진핑이가 줄 만한 선물 중에 확실한 건 K뷰티나 뭐 엔터인데 K뷰티보다는 엔터가 더 나아 보인다. 뭐 K뷰티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 어제 깐부치킨이 유명해졌죠. 네, 깐부 우리 친구를 이야기인데 깐부치킨 상장 안 하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뭐 회사가 거의 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그만 회사더라고. 하지만 세 사람이 어제 술 마시고 젠스랑이 손에다 이제 뭐 통닭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쇼맨십을 부리면서 어제 강남이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네, 젠스랑 한번 보러 가려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재밌는 한국 다이나마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한국의 시장의 모습 이런 게 좋죠. 뭔가 살아있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후배랑 둘이 점심을 먹는데, 네, 그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일본은 전혀 젊은 애들이 벤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보다 더 실패하면은 살아남기 힘든 구조, 안전하고, 좀 그런 데들, 대기업이나 공무원에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죽죠.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글로벌을 표준화시키고 진입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재용의 뭐 정의선이 이런 한 세대가 또 가죠. 네,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와 이런 것들로 대신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오늘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근데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 마이너스 0.29, 나스닥 1.49, S&P 500이 마이너스 0.99 갈수록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좀 조정이 둔탁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은 눈에 뻔하죠.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좀 봅시다. 미 3대 지수 하락, 빅테크 실적이 경계심을 높였다. 여기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충격적인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쳐. 저는 이제 12월에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로 저는 보는데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심리를 좀 꺾어놨는데 여기에 메타라든지 아마존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더라. 올가 미중 불안한 휴전이다. 네, 미해결 과제는 여전하다. 네, 그나마 뭔가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거 한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경에 시진핑이가 미국을 갈 것 같은데. 네. 메타 AI 인프라 과잉 투자 우려로 11%대 하락을 했다. 네, 투자금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 등으로 11%나 하락하는 메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또 나중에 또 올라오죠. 네, 좀 빠지면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좋은 투자죠. 네, 돈이 필요하면 돈을 투자해서 써야 되죠. 네, 지금 시장에서 돈질 싸움인데 여기서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은 분기 매출을 1,802억 달러, 시간에서 9% 이상 급등하는 모습. 반대로 아마존은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3점 이상 하락했는데 장외에는 9.72%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일라일리리가 4% 정도 상승했는데 올마트와 손잡고 비만 치료제 판매를 확대하겠다. 네, 일라일리리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어제 이제 메세라 노이즈가 나오는데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 원래 화이자가 70 몇 억 달러 주고 인수를 했는데 더 높은 가격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세라가 2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뒤에 좀 다뤄드릴게요. 파월 매파반으로 암호화폐가 하락을 했다. 실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뭐 그대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치폴레 실적 발표 18% 하락. 경기 둔화 원인. 네, 이건 우리 같으면은 저기 타코인가요? 네, 멕시칸 음식 파는 그런데 치폴레. 22, 3연속 금리 동결, 물가 안정, 경기 회복 흐름. 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메타와 아마존, 일라이닐리 이런 쪽의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합 한번 봅시다. 네, 달러는 0.53% 강세, 99.37이 곧 100을 찍을 것 같아요. 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금리도 이제 내리지 않겠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달러는 강하게 가는 거죠. 네, 원달러는 약세입니다. 1,431원. 200억 달러로 이제 맞추면서 안정을 찾긴 했는데 살짝 또 반등해서 올라온 약세. 엔화도 0.93% 약세 154.08엔. 네. 160엔, 170엔까지 슈퍼 엔저가 나타날 것이냐 봐야 되는데 어제 다카이치가 왔죠. 네, 그 여자분 굉장히 여장부이시던데 네, 첫 해외 나들이를 한국에 왔는데 한일이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본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와는 결이 좀 달라서 좀 생경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WTI는 0.15% 하락, 60달러. 금은 다시 하락하다 좀 올라오네요. 4,032달러, 4,000달러가 깨졌다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매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면 2년짜리 3.6까지 올라왔네요. 2.4bp 상승, 10년짜리 4.099, 4bp 상승, 장기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나타내고 이끌어가는데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또 시장을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면서 금리 움직임, 페드의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상과 똑같은 거죠. 이럴 때 부러질 수도 있다. JP 모건도 그렇고 금리 인상 시기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하를 기대했는데 인하하지 않고 보완만 해도 그것이 인상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12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또 안개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올 연말로 갈수록 금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다. 환율이 좋은 팩터가 됐는데 이제 환율이 좀 죽고 다음에 이제 금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가 될 것이다. 금리를 잘 보자. 네, 테슬라는 4.21% 하락, 442달러, 450달러를 못 지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박스권을 또 치고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2.12% 상승. 네, 한국에서 깐부 술 마시니까 팔아버리네. 네, 오늘 연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마이너스 5.59. 오, 오라클 이거 제가 뭔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네,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브로드컴 2.35, 팔란티아 0.89, 애플 플러스 0.56, 마이크론 0. 마지막 1. 몇 프로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우리 마이크론도 조정이 들어가네요. 인텔 마이너스 1.94, TSMC 마이너스 0.33, 일라인일리 4.28이죠. 네, 올마트와 함께 네, 비만 치료제 약을 팔겠다. 네, 이런 꿈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노보노디스크는 마이너스 2.52.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를 사겠다가 나왔는데 뒤에 좀 다뤄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77, 10만 6,461달러, 11만 달러가 깨지네요. 이더도 5.39나 하락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1.09, 오클러는 마이너스 3.75. 네, 코이브 오늘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5.25. 네, 서클은 마이너스 6.80. 와우. 네, 서클은 금리 인하는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은 좋은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온키 마이너스 0.87. 네, 리게티가 6.86. 오늘 양자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보면 D&D 파마텍이 이제 치고 올라오죠. 네, 한 주당 세 주 무상증자를 하는데 메세라가 22%나 시장에서 올랐어요. 네, 메세라 때문에 우리 이제 D&D 파마텍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봅시다. 메세라는 목요일 이사회가 노보노디스크로부터 인수 제안이 화이자와의 기존 합병 계약보다 우월한 회사 제안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발표했다. 자기들이 더 유리한 제안이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은 메세라의 주당 가치를 최대 77.75달러, 약 90억 달러로 평가하며 이는 화이자가 거래 발표 전 마지막 9월 19일 메세라 종가 대비 133% 프리미엄을 나타낸 것이다. 33% 프레임을 더 준 것이죠. 메스라의 주식은 현재 32.0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은 547억 달러, 퍼는 20.19. 메스라 공정가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저평가로 보인다. 제한된 인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노보노디스크는 메세라를 주당 56.50달러 현금 지급하고 메세라 자본금의 50%를 나타내는 무결 우선주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메세라는 10일 이후에 지급될 주당 56.50달러의 배당금을 주기로 했다. 메세라는 전반적으로 재무건설에서 훌륭한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채비는 0.19%로 아주 낮은 건전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기업이다. 결국은 정리를 하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로 인수가 결정이 됐는데도 더 높게 가격을 우리가 사겠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메세라 이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메세라에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D&D 파마텍이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D&D 파마텍과 올릭스를 사라 그랬는데 이런 요인으로 사는 건 아니었어요. 네, 향후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브라이트한 면을 보고 내가 사라겠는데 일단은 좋은 호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볼만한 건 하나 마이크론인데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도. 네, 옆으로 기다가 장대 양봉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추천했던 이유는 얘가 이제 삼성전자를 주 고객으로 삼죠. 베트남 공장에서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HBM에 대한 향후 전망도 좋으면서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장대 양봉을 찍었는데 오늘 남들 다 빠질 때 견딜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는 말고 네, 이미 2조를 넘었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그나마 눈에 들어온 종목이다. 올릭스, D&D 파마텍, 하나마이크론, 어제 조정을 많이 받은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LNF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BW 물량이 11월 초에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데 물량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팔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데 너무 크게 하락을 해서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LNF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봅시다. 근데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173억 정도를 팔았고, 네, 코스닥에서는 1846억을 샀죠. 네,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는데, 코스피 파는 것은 그래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1208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투수인이 선물에서 많이 팔았다는 것은 순수하게 가격이 너무 높다, 해지하는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잔치가 끝나가니 서서히 파장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죠? 네, 트럼프도 떠나고 관세가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관세 전쟁이라는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했던 주식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 그렇죠? 이제 시장은 내년 전망으로 급격히 시각이 쏠릴 가능성. 다양한 분석 자료가 연말에 나올 거고 세미나도 있을 거고 유튜브들의 설레발 등이 연말 내내 내년에 뭐가 할 것인가 또 반도체 뭐 이번에는 누가 올라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로 보이는 이죠.
한편 단기적으로 올해 많이 오른 주식시장에 대한 이익 실현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펀드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펀드 매니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DI 84.84로 매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그동안 문제였는데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근데 이제 반대로 파웰 발언으로 금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봐서는 주식시장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잔치가 끝나가는 행오버에 이런 것들로 시장은 당연히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네. 추경 매수는 비추이며 보육 종목들이 상승 시 소폭의 현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다만 시진핑이 왔으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것, K뷰티, 엔터, 여행에 대한 순환매는 충분하다. 우리 지난번 2차 전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그쪽으로 수급을 올리니까 갑자기 그냥 V자로 끌어올리는 듯이 K뷰티, 엔터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더 빠질 바닥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네, 하이브 강력히 추천하는데 SM 하이브 뭐 YG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네요. 미국 주식시장에 둔탁한 조정을 받는 하루였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립니다. 특히 많이 물려있거나 종목 누구에게 상담을 좀 전문가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주말입니다. 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마지막 가을인데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좋은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11월 달에 금관 6개를 경주에서 전시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네, 경주 여행 가고 가을도 만끽하고 금관 6개도 보고 APEC 끝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 좀 장이 올라야 주머니가 두둑하죠. 어제 좀 우리가 좀 두들겨 맞고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보수적 스탠스를 좀 유지하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또 좋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